한방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전립선암에서의 이제 제네틱 얼터레이션 앤 프리시즌 트리트먼트의 주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호모로고스 리페어 디피션시 HRD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별로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강조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티슈 어그노스틱한 MMR 스테이터스 혹은 MSI 하이 이런 특성의 프로스테이트 캔서도 아주 적은 비율이지만 이제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HRD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Deficient MMR 혹은 MSI 하이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사실 뭐 종양내과 쪽이나 종양내과 선생님들이라면 이미 다 이제 충분히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어떤 미스매치 리페어 패스웨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또 미스매치 리페어의 디피션시가 있는 것과 그것의 결과물인 마이크로세터라이트 리전의 인스테빌리티가 증가되는 것이 사실 이제 같은 의미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그런 이제 MMR 혹은 MSI 스테이터스와 그것에 대한 진단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바로 이런 MMR 디피션시나 MSI 하이 캔서에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같은 면역 항암제가 월등한 효과를 이제 발휘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과연 MMR 디피션시 혹은 MSI 하이와 관련된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서의 이뮨 체크포인트는 이니비터의 적용은 어떤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제네틱 얼터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DNA 데미지 리페어 메커니즘 여러 가지 중에 사실 미스매치 리페어 패스웨이가 이제 하나의 패스웨이로 이제 들어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모로고스 리컴비네이션 패스웨이, 주로 이제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를 리페어하는 그것에 대한 내용과,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파프 이니비터와 플라티늄 같은 약제들에 의한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가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로 많이 축적되게끔 해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이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 혹은 싱글 스트랜드의 미스매치를 리페어하는 MMR 패스웨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다 하겠습니다. 이 전체 치료의 시퀀스 혹은 치료의 방법들 중으로 본다면 바로 이 MSI 하이 혹은 이제 튜머 뮤테이션 버든이 높은 것까지 연결시켜서 요때의 치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미스매치 리페어 패스웨이가 도대체 뭐냐? 이제 DNA라는 건 결국 한쪽 스트랜드를 하나의 기준으로 하여 이제 DNA 폴리머라제가 이제 복제해 나가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DNA 폴리머라제가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이제 실수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세터라이트 리전이라고 해서 어떤 반복된 염기 서열이 아주 끝도 없이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TAG 이 염기 서열이 계속 ATAG 반복되는데, 이걸 복제하는 과정에서 이런 DNA 폴리머라제가 하나를 빠뜨린다던가 하는 식의 이제 실수를 이제 자주 하게 되고요. 혹은 그냥 하나의 염기가 쭉 반복되는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도 이제 실수를 자주 하게 되고요. 또 이런 헤어핀 구조나 이 크루스폼 구조처럼 이걸 구조를 이렇게 좀 풀어내면서 복제를 해 나가야 되는 이제 지역들에서는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텔로미어나 센트로미어처럼 쉽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변형이 잘 되는 부위에서도 DNA 폴리머라제가 이렇게 복제를 하다가 이제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몸은 또 신기하게도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교정하는 장치를 이제 갖게 되는데요. 이 DNA 폴리머라이즈 자체가 스스로가 또 자재의 오류를 알아내서 교정하는 그런 프루프리딩 이제 과정이 하나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잘라내고 이제 다시 복제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으로도 이제 1차적으로 교정을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도 이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위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미스매치 리페어 시스템에 의해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스매치 리페어 시스템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대부분의 리페어 패스웨이와 비슷하게 미스매치, 잘못된 오류된 부위를 이제 인식을 하고 거기를 이제 제거해낸 다음에 다시 이제 폴리머라제가 그 부위를 이제 생성해내고 그것을 이제 이어붙이는 라이게이션 과정을 갖는 일반적인 여러 DNA 데미지 리페어 패스웨이, 이제 유사한 그런 패스웨이를 갖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특징적이라고 하면 이런 인식하고 익시전하는 이 부위들에 있어서 주로 이제 하나의 몰레큘이 아니라 하나의 몰레큘과 하나의 몰레큘이 합쳐진 헤테로다이머가 어떤 오류들을 인식하는 데 역할을 한다던가 혹은 이제 잘라나는 데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는다라는 것이 요 특징이라고 하겠고요. 바로 이러한 몰레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MMR 패스웨이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오류, 디피션시가 생기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MR 디피션시라고 한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주로는 이제 인식하고 익시전하고 하는 그런 주요 부위의 몰레큘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을 MMR 패스웨이가 디피션시가 생겼다 해서 DMMR이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가장 먼저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몰레큘인 MSH2나 MLH1이나 PMS2나 MSH6 등의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만들어진 몰레큘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점라인 오리진의 MMR 디피션시가 있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린치 신드롬이 되겠고, 이제 콜로렉탈 캔서나 일부 유로세리알 캔서, 엔도메트리알 캔서 등등에서 이제 나타나는 기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러한 진에 소마틱하게 후천적으로 뮤테이션이 생겨서 MMR 디피션시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진에는 문제가 없는데 특히 이제 MLH1의 DNA의 프로모터의 하이퍼메틸레이션 같은 게 제네틱한 아니라 에피제네틱한 모디피케이션이 생겨서 이제 RNA에서 이제 프로테인을 적절하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됨으로써 MMR 디피션시가 생기는 것이 이제 하나의 기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이런 MMR 디피션시와 관련된 문헌을 읽다 보면 그 서브그룹을 나눌 때 있어서 린치 신드롬이냐 아니냐 혹은 스포라딕 즉 소마틱이라면 MLH1의 프로모터 하이퍼메틸레이션이냐 아니면 소마틱 뮤테이션이 후천적으로 얻어진 것이냐 등등을 나누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기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MMR 디피션시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축적된 오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쉽게 말하면 이제 제놈의 인스테빌리티를 만들어내고 그런 인스테빌리티가 튜머 서프레서 진이나 여러 가지 다른 DNA 데미지 리페어 패스웨이에 문제가 된다면 그로 인해서 더욱 뮤테이션이 축적되면서 세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미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자기 절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이제 캔서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제 그러한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MMR 디피션시와 관련돼서 만들어진 캔서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러한 MMR 디피션시는 단순한 이러한 표현형의 문제, 이러한 캔서 리스크의 증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MMR 디피션시를 갖고 있는 암세포는 결국 그 자체가 여러 가지 튜머 뮤테이션이 상대적으로 많은 암종일 가능성이 높고 흔히 말하는 이제 네오 안티젠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제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면역 항암제에 특별히 효과를 잘 발휘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이제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MMR 디피션시와 같은 의미로서 이제 MS 하이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의 상태와 진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미스매치 리페어 패스웨이와 관련된 것을 평가하는 게 하나 있고 그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MSI 스테이터스에 대한 내용으로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MMR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는 것을 이제 Deficient MMR, 줄여서 DMMR이라고 하고
이 MMR 패스웨이 자체가 인텍트 할 때를 Proficient MMR에서 PMM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MSI 하이 역시 MSI가 Deficient MMR이 있을 때는 들쭉날쭉하게 되면서 언스테이블해지거나 이제 하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MSI 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Proficient MMR일 때는 마이크로 사테라이트의 인스테빌리티가 별로 낮거나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MSS라고 우리가 줄여서 이제 부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진단을 할 때는 MMR 패스웨이와 관련된 진의 뮤테이션 여부나 거기서 만들어진 몰레큘이 올바로 이제 익스프레션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하나의 진단 방법이 되겠고요. MSI 스테이터스를 볼 때는 그 마이크로 사테라이트 리전에 어떤 특정 몇 가지 주요 마이크로 사테라이트 리전에 인스테빌리티가 있는지를 보거나 하는 것이 이제 진단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MMR 스테이터스를 본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4가지 몰레큘을 담당하는 진에 문제가 있는지 PCR이나 NGS로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혹은 이 4가지 몰레큘이 실제로 잘 세포에서 발현되고 있느냐를 이뮤노히스토케미칼 스테인 염색 검사를 이렇게 갈색으로 잘 표현되고 있느냐를 봐서 이것들이 잘 발현이 되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몰레큘들이 인텍트하구나. 그래서 MMR이 프로피션트 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서 MMR 스테이터스에 대한 이제 진단이 있겠고요. MSI 스테이터스에 대한 진단은 주로 이제 PC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주요 5개의 마이크로 사투레이트 리전을 추려서 여기에서의 이제 인스테빌리티를 확인을 해서 이 5개 중에 보통 2개 이상에서 인스테빌리티가 확인이 되면 MSI가 하이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아예 그냥 NGS를 쭉 돌려서 수십 혹은 수백 개의 마이크로 세트라이트 리전의 전체를 분석해서 25% 이상에서 언스테이블하다면 MSI로 결정하는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PCI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제 블러드, 이제 점라인의 이제 정상에서는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튜머셀에서는 요 다른 데서 다른 사이즈의 이제 마이크로 세트라이트 리전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면 이것이 이제 MSI 하이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MMR 진 자체를 이제 PCR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제 진단하는 것이 이제 단편적인 방법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접근이 쉬운 이뮤노히스토케미칼 스테인으로 먼저 스크리닝 겸 진단을 하고 그것을 이제 PCR, MSI 검사로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 보완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최근에는 주로 적용되었다가 아예 최근에는 워낙 이제 NGS가 이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이뮤노히스토케미칼 스테인 검사와 NGS를 같이 확인해서 2가지를 이제 종합하여서 이제 판단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MMR 디피션시와 혹은 MSI 하이 캔서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이런 MMR 스테이터스에 대한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MSI 하이, MMR 디피션시와 관련된 캔서는 사실 이제 대부분 엔도메트리얼 캔서, 이제 콜론 캔서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당연히 렉탈 캔서는 이제 또 있고 지금 저희가 관심 갖고 혹은 제가 관심 갖고 말씀드리는 프로스테이트 캔서나 이제 아주 미미하고 블래더 캔서 역시 이제 아주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은 숫자에 좀 어쨌든 있기는 있고요. 또 이렇게 있는 환자들에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는 면역 항암제에 그래도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끝으로 제가 다루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MMR 디피션시와 관련된 여러 이제 문헌들은 사실 많이 있고요. 그것들은 이제 주요 피벗 트라이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2015년도에 페이스 2 싱글암 이제 펜블루이주맙에 대한 연구가 41명의 아주 레이터 라인의 콜렉터 캔서나 넌 콜렉터 캔서 다 모아서 41명의 데이터만으로 이제 NEJM에 이제 실렸고요.
그 정도로 이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MMR 디피션시 솔리드 튜머에서 아이오가 효과가 좋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뒤로 이제 퍼스트 라인으로 땡겨서 이렇게 펜브로리주맙이나 니보이피 같은 면역 항암제를 이용한 페이스 3 연구가 이제 이어졌고요. 이런 페이스 3 팔리오티브 세팅에서도 워낙 효과가 좋으니까 그러면 네오어주번트에서는 어떨까 해서 페이스 2지만 네오어주번트 세팅에서의 니보이피를 효과를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도 이제 효과가 좋게 나오니까 그렇다면 오간 프리저빙이 필요한 렉탈 캔서나 그런 캔서에서는 아예 수술을 좀 안 하고 약물 치료만으로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이제 올해 2025년도에 아예 데피니트한 치료로서 IO에 대한 역할을 평가하는 연구가 보고되어졌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도에 이 41명의 데이터로 MMR 디피션트가 있었던 환자들에서 레이터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폰스 레이시 40%, 50% 가까이 되는 아주 월등한 효과를 보여줬고요. 반대로 이제 프로피션트한 캔서에서는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이 MMR 디피션시가 있는 환자에서 아이오는 상당한 효과를 보여주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어서 이것을 이제 퍼스트 라인으로 가져와서 퍼스트 라인 세팅에서부터 적용을 했더니 펜브롤리주맙이 일반적인 케모세라피에 비해서 해저드 레이쇼 0.6으로 이제 좋았고, 니보 EP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보기 어려운 카플란 마이어 커브에 벌어지는 요 양태를 보여주는 정도로 아주 월등한 효과를 보여줘서 니보 EP가 혹은 IO가 상당히 MMR 디피션시 환자에서는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따라서 네오어주번스 세팅으로 가져와서 이제 적용을 했더니 이 반응률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워터풀 플롯, 거의 대부분이 그냥 패솔로직 CR을 달성을 했고 대부분이 이제 40% 이상, 거의 PR 이상을 달성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해 주었고요. 따라서 꼭 수술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데피니티브 트리트먼트, 수술을 하지 않는 넌 오퍼레이티브한 트리트먼트로서 효과를 받고, 렉탈 캔서 같은 경우 거의 컴플리트 스판스를 보여줬고, 콜론도 대부분 그랬고, 아주 이제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유로세리얼 셀 캔서에서도 이제 린치 신드롬 등과 잘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아주 월등한 효과를 보여줬고요. 그에 반해 이제 이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빈도도 적었지만 사실 이제 그런 PR이나 CR 같은 경우는 없었고 스테이블 디지즈 정도를 달성하는 환자의 비율이 이제 소규모로 있었습니다. 저는 튜머의 타입과 무관한 튜머 어그노스틱한 효과를 그래도 확인을 해줬고요. 그렇지만 이제 튜머의 어떤 인트리스크한 바이올로직 피처 때문에 모두 다 일관되게 똑같은 효과를 이제 발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암종에서는 이제 오간 프리저빙하는 데피니트한 큐러티브한 목적의 치료를 약물 치료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일부 이제 암종에서 이제 보여준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조금 MMR 디피션시가 있더라도 조금 효과가 이제 덜한 걸로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프로스테이트 캔서로 가져와서 이제 봤을 때 그동안의 프로스테이트 캔서와 면역 항암제는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는 이제 면역 항암제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공통된 의견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뮤놀로지칼리 콜드 튜머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뭐 당연히 그런 근거로서 이제 확인이 되어져서 MHPC 세팅에서나 혹은 CRPC 세팅에서나 모두 이 IU가 추가된 약들이 치료 방법들이 대부분 IU가 포함되지 않았던 치료 방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때로는 뉴메리컬리 좀 안 좋은 식으로 확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는 IU가 이제 필요가 없구나, 안 듣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DMMR에서만큼은 IU가 워낙 잘 들었기 때문에 빈도는 낮지만 이 DMMR, MSI, 하이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과연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는 어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이제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최소한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에 대해서 이미 이제 서양에서 리트로스펙티브 데이터지만 93명의 MMR 디피션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IO의 효과를 보았더니 이제 전체 코호트에서 그래도 리스폰스 레이시 한 46% 정도를 이제 보이고 있었고, 이런 MMR 디피션시의 근거가 3개 이상이 되는 높은, 그래도 거의 확실한 환자들 그룹에서는 60%까지 IO의 반응을 보여서 그래도 역시나 MMR 디피션시가 있는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면역 항암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포지티브, 2 포지티브, 3 포지티브 뭐냐? 앞서 보여드렸던 MMR 스테이터스에 대한 진단에서 그냥 이뮤노히스토케미컬 스테인에서 프로테인 익스프레션의 로스 혹은 NGS나 PCR로 MMR 진의 어떤 뮤테이션 혹은 이제 MSI 하이 여부, 튜머 뮤테이션 버든 이거 각각을 하나 1점씩 해서 이 포인트를 나눈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런 환자들에서는 이제 2개나 1개인 환자들에서보다는 조금 더 이제 효과가 IO에 대한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이제 강조되기 어려운 포션이긴 합니다만 이 MMR 디피션시와 MSI 하이에 대한 내용을 요 순서대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이것으로 진짜 이제 제네틱 얼터레이션과 프리시전 트리트먼트에 대한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 순서로 리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6번째인 요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다음번에는 요 다시 이제 전립선암의 개요로 돌아와서 개요부터 한번 천천히 리뷰하는 식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방이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전립선암의 개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